네, 이번에는 저희가 국가산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가 창원산단과 관련된 의혹인데요. 뭐 지인들이 땅을 샀다, 또 주변에 땅을 사라고 했다, 해당 기업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창원시 공무원들이 직접 명태균 씨에게 보고를 한 적도 있다, 기밀 문건이 흘러간 바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님 모시고 관련된 의혹 어떻게 규명하고 계신지 직접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선거 때 제가 수원에서 예. 캠페인 때 뵙고 아마 4월 초였던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그때 예. 뵙고서 처음 6개월, 뵙네요. 7개월 예. 지났네요.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최근에 그 창원 산단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예. 국회 국토위 차원에서도 이 국가산단 이슈, 특히 이제 용인산단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는 되는데 워낙 그 뉴스가 많다 보니까 언론에 별로 주목을 못 받은 점,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오늘 의원님 모시고 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현장 조사 다녀오셨죠?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예. 창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 현장은 좀 어떻든가요? 지금은 뭐 어떠한 개발 사업이 삽질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예전의 모습 그대로 있는데 예. 단지 이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들이 좀 더 눈에 띈다든지 네.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예. 많은 궁금증과 또 호기심 또 시민들이요? 예, 기대 반 또 우려 반 뭐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어느 지역이든지 국가 첨단 산업 단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대상 지역도 예. 갈등이 생기고 그것도 주변 지역은 땅값의 상승을 기대하는 또 그런 상당한 기대 심리도 네. 작동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도 네.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소위 얘기하는 민생 토론회라는 형식으로 예. 엄청나게 다녔지 않습니까? 예. 뭐 민주당에서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다, 이제 이런 비판도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예. 사실은 22대 국회 첫 번째 예. 그 대정부 질의가 7월 2일부터 4일까지 예정돼 있었는데 예. 7월 2일 첫날 예. 제가 그거 갖고 대정부 질의를 준비했었어요. 그 질의자로 민생 토론. 선정이 돼서 네네네. 그랬는데 예. 그날 11번째 순서였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예. 근데 5번째 하다가 파행이 되고 나서 제 질의를 그걸 못하게 돼서 못했구나. 아까운데 그 얘기 잠깐 드리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에 가장 열심히 일했던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예. 2024년 1월부터 3월 그 선거 직전까지 22번인가 24번의 민생 토론을 합니다. 네. 물론 그 이후에는 형식적으로 한두 번 더 했을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집중적으로. 그렇죠.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그 이후에도. 이후에도 거의 없는 1월부터 유일한. 3월까지. 예. 그리고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예. 화면 어디에도 한 번도 비친 적이 없고 예. 그 기간만큼은 해외에 한 번도 안 나갔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 상당히 구별되는 일정이 그분 전체의 임기 중에 예. 올 1월부터 3월까지라고 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작년 11월 27일에 예. 명품백 사건이 터지고 최재형 목사가 그 영상을 공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전까지 적극적으로 활발하다가 김건희 여사가 무려 5달 동안이나 종족을 감췄던 예. 그 타이밍입니다. 예, 그 타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과 관련돼서 옛날부터 오얏나무 밑에서 가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대놓고 예. 뭐 가끈을 고쳐매는 정도가 아니라 예. 뭐 모든 일을 다 했잖아요. 선심성으로 예산 소요되는 그 재정 추계만 해도 뭐 100조 이상 네. 수백 조에 해당되는 그 재정이 투여되는 마구 그 선심성 공약들을 예. 남발했지 않습니까? 아마 노무현 대통령 시절 같으면 몇 번씩 그 탄핵 그 아마 발의가 야당들의 그 발의를 예. 했을 그럴 법한 내용인데 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너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그거를 그때 당시부터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삼았어야 됐는데 너무 그렇죠. 조용히 지나갔다. 예, 민주당뿐만 아니라 예. 사실은 이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실은 뭐 한두 개가 아니지만 네. 대놓고 선거법을 무시했던 거기 때문에 예. 철저히 따졌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의힘 선거 캠페인을
했던 그럼요. 거다. 예. 선거 운동용이었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죠. 뭐 이를테면 자신의 비서관 이원모 뭐 후보 이런 네, 데 네. 관련돼서 용인 지역과 관련돼서 그래서 도어철에 오고 그렇죠. 그 관련되는 선심성 공약도 다 발표하고 그랬는데 예. 그때 당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예. 거기 용인 와서 선심성 여러 예. 가지 정책 공약 발표하는데 그 중에는 이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적극 예.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예. 그 이후에 정부가 움직이는 거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습니다.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그러니까 저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저게 되겠냐.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가 한동훈 대표가 목련이 피면 김포가 서울된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 말을 제가 이제 김포시 현장에 가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다 여쭤봤었어요. 목련이 피면 김포가 서울된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시민들도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그 여당의 대표가 다니면서 뭐 이런저러한 선심성 공약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되겠나라고 했고 그 말뿐인 그냥 빈 술에 예. 그런 정도의 판단이었는데 창원 산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를테면 제가 그 국가 첨단 산업단지가 대통령에 의해서 발표됐던 시점이 2023년 3월 15일입니다. 예. 그러면 그 전 몇 개월 전부터 물밑에서는 중앙 관련된 부처가 막 움직이고 네. 지자체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경기도 경제부지사였습니다. 네. 아, 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도 국가 첨단 산업단지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거에 대해서 각종 정보라든지 유리한 점을 만들기 위해서 뭐 물밑 로비들이 상당히 치열하게 이루어지죠. 아,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며칠 전부터 용인 지역이 반도체와 관련된 첨단 산업 단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정도의 그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그 일일 보고식으로 저한테 계속 내용들이 예. 보고되죠. 예. 경제부지사였으니까 당연히. 네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일을 준비하면서 예. 불과 한 5일 전쯤에 이제 담당 국장이 저한테 보고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디 담당국장이요? 경기도? 예, 경기도에 예, 이제 예. 용인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예. 국가 첨단 산업 단지가 그 아마 예.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언제 시점일지 또 해당되는 그 부지가 어떤 것일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네. 최종적으로는 3월 15일 날 발표되기 전 하루 전날 3월 14일 날 예. 그 산업 입지 정책 심의 위원회를 예. 개최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입지 결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다는 건 불가한 거죠. 불가한 거죠. 예. 그리고 알려지는 위치에 있더라도 그걸 누설하면 안 그것도 되죠. 큰 범죄죠. 처벌이죠. 예. 5일 전에 제가 보고받은 거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첨단 산업 육성 전략 회의를 다음 주 중으로 개최할 거로 보이고 네. 보다 분명한 발표 자료가 나오지 않겠나 예상해 보겠다. 그리고 그때 되면 다음 주 초중반 보다 확실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으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구체적 산단 장소에 대해서는 땅값 등 민감도가 커서 정부의 공식 발표 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고된 게 이제 네. 저한테 보고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른다. 미리 알 수가 없다. 가장 그 일에 적극적인 중앙정부에 가장 예민하게 조응해야 될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부지사의 위치에서도 이것을 알 수가 없는.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용인의 경우, 그러니까 그 경기도의 경우에. 경기도의 경우에 그런데 창원의 경우는 차원은 민간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예. 버젓이 있었죠. 이것도 보면 중앙정부에서 보면 그 이와 관련된 것은 이제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단계를 밟게 됩니다. 네. 그와 관련돼서 그 실제로는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몇 가지 준비를 하겠죠. 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아마 그 국토부에서는 이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연구 용역도 하고 네. 또 그 발표 6개월 전에는 네. 지자체 수요 조사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지자체 제안서가 예. 한 5개월 전에는 또 그 각 지자체로부터 접수도 됩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고되고 예. 취합되면 그걸 누가 하냐면 산업부하고 국토부가 합니다. 네. 근데 산업부와 국토부를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위치예요? 예. 대통령?
뭐 하여튼 그 이상의 예, 위치죠. 예. 거기서 기본적인 최소한 총리 이상이네요. 기본적인 결정들이 상당 부분 그 승인을 받아야지 되죠. 결재를 네. 받아야만 추진되는 네, 거죠. 네, 네.